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2025년 유아특수교육과 임용특강을 하게 된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초희라고 합니다. 먼저 특강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 두 번째로는 학년별 팁, 세 번째로는 월별, 과목별 공부 방법, 네 번째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옆에 보시면 45분이라고 강의 시간을 들어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유아특수교사 황초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마인드맵을 짜봤습니다.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때 특수교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왜 특수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당시에 조금 짓궂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친구들이 없거나 할 때 그냥 뒤에서 챙겨주고 뭐 아니면 체육관 가고 할 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교과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를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뭐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장면을 이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시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2학기 때부터 그 친구의 도우미를 해줄 수 있냐 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2학기 때부터 그 친구의 도우미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2학기 때 그 친구 도우미를 하면서 한 학기 내내 그 친구랑 같이 짝꿍을 했었는데 짝꿍을 하다 보니 그 친구랑 점점 친해지고 친밀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만 평생 친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친구랑만 아니면 뭐 이런 친구들이랑만 그때 다른 반에 있는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친구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몇 번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반에 특수학급 담임 선생님이 한 번씩 오셔서 칭찬을 막 해주시고 최아 잘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선생님을 보면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제가 동경했던 분인 것 같아요. 동경했던 분이죠. 네. 그래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저런 선생님이 되면 이 친구들이랑 평생 친구할 수 있겠구나.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특수교사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조금 진로를 두고 방황을 했어요. 왜 방황을 했냐면 제가 특수학교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공격행동이 조금 있던 남자친구에게 그 친구가 화가 나서 공격행동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다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은 겁먹을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특수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인데 겁을 먹으면 되나? 난 자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난 특수교사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진로를 두고 방황을 했어요. 나는 특수교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난 뭘 하지? 하고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갈 때쯤에 그래도 특수교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특수교사를 해야 되겠다. 난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사가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어떤 연령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치원 특수교사는 어쨌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오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처음으로 만나는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처음 만나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얘네들 처음 오는 기간이란 점에서 뭔가 매력이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살뜰히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유치원 애기들이 귀엽기도 했고, 그래서 유아특수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오게 되고, 대학에 와서도 그냥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 임용고시를 보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왜 임용고시를 봐야 될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임용고시를 보라고 하시니까 봐야 되는구나 싶긴 한데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때는 뭐 좀 설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애기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 왜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한 2, 3학년 때까지도 계속 임용고시 왜 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특수교사, 제가 졸업을 해서 바로 이제 교사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으면 뭐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식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 어쨌든 제가 그 장애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거고 할 테니까 그러면 임용고시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 분명 힘들 테니까 내가 도망치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임용고시를 그럼 봐봐야 되겠다.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물론 제가 당장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 만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제가 임용고시를 붙어서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는 제가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하기가 두렵다는 생각에 좀 피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임용고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초수에는 불합격을 했어요. 4학년 때는 불합격을 했는데 1차에서 0.67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고는 24살 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면서 종일반 교사로 일을 했었어가지고 6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하루살이라고 써놨는데 왜 하루살이냐면 그 초수 불합격을 하고 재수를 하는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아자아자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고 이제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다양한 수업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수로 또 공부를 해서 그때는 커플 1점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당간당하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재수하는 그 1년 아니죠. 재수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제가 대기 발령을 했었어가지고 대기 발령하는 그 1년 동안은 또 이제 다양한 유아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24살 때 경험했던 유아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반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연령도 다양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유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앞으로 제가 어떤 유아 특수교사가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끔 교육하는 유아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렇고 그리고 뭐 허락되는 시간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사랑하고 품고 열심히 뭐 무엇이든 나는 교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또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의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년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1학년 선생님들은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즐겁게 노시면 되고 정말 즐겁게 놀면 돼요. 이때는 뭐 임용 준비 이때부터 안 해도 돼요. 2학년 때는 공부하면서 즐겁게 놀기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공부가 뭐 임용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학부 때를 생각하면 학부 때 했던 과제들 수업 들었던 것들 뭐 이런 게 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 그래서 뭐 과제 이것저것 다양한 것도 많이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과제도 있었어요. 주제를 정해서 뭐 영상을 찍어오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어떤 과제를 썼냐면 AAC 존이라고 그 AAC가 보완대체 의사소통인데 뭐 언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소통이 좀 어려우신 분들 해서 그림이 있고 이제 밑에 한글이 써져 있는 판 같은 게 있어요. 의사소통판. 그래서 그 AAC 존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카페나 뭐 식당이나 다양하게 있었어가지고 약국, 카페, 제가 갔던 데가 식당도 있었나?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 AAC를 사용해서 주문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었냐.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상으로도 이제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제들도 했었고 또 뭐 이것저것 모의 수업도 많이 했고 뭐 교구 만드는 것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모든 수업들이나 과제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왜 이걸 하셨을까? 왜?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뭐 내가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이 실제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거든.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도.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공부다 생각하면 공부니까 그래서 공부 즐겁게 하시면서 뭐 과제도 즐겁게 하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동아리가 됐든 뭐 이것저것 무엇이 됐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노시면 돼요. 성적을 잘 받아라 뭐 이런 단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험이니까 다 즐겁게 노시면 되고 3학년 때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네,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즐겁게 놀듯이 공부하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3학년 때부터 2년치 수업 시간표를 짰었거든요. 제가 통학생이었어가지고 4학년 때 학교를 많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수업 시간표를 짰냐면 그러니까 뭐 2학기 때만 열리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면
4학년 2학기 때 듣는 게 아니라 3학년 2학기 때 들 수 있게끔 미리 한 2년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계획을 해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제 임용고시 관련된 카페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카페도 그냥 막 많이 드나들고 하면서 막 괴롭게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임용고시 이런 거 하는구나. 그래서 수업 시간표 이렇게 짜면 뭐 이런 걸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재밌겠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놀듯이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3학년 때 임용고시는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저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사전 정보가 있으면 4학년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임용고시 공부를. 그래서 저는 재수로 합격을 했었었는데 초수 때 공부했던 거를 적어놨거든요. 재수 때는 뭐 거의 그냥 4학년 때 사실 제가 공부를 해놓은 거를 토대로 재수 때는 그냥 그 빈칸을 조금 채우는 정도의 공부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일단 저는 공부 스타일이 어땠냐면 밑에도 나오긴 하는데, 공부 방법을 한번 쫙 말씀드리자면 1월에서 3월까지는 특수교육학 그리고 유아교육학 개론만 강의를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로 듣다가 직강으로 들었고, 자세한 건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월에서 6월 달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예.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3월 달에 기본이론 강의를 다 끝냈고 4월 달에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준비하다 보니까 5월 달에 교생 실습을 나갔고, 교생 실습 나가는 동안은 임용고시 공부를 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체력도 안 됐고. 그리고 교생 실습 끝나고 들어왔는데 6월 달에 기말고사여가지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안 보겠다는 아니었지만 공부의 끈을 놓겠다, 아예 놔버리겠다, 나 안 볼래는 아니었지만 진짜 공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랬었고, 이제 7월 달에 방학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7월 달에 7, 8월 합쳐서 특수교육학 1회독, 유아교육학 개론 강론 1회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 달에는 나와 있는 대로 특수교육학을 2회독에서 8회독까지 했으니까 한 7회독 정도 했고, 유아교육학을 7회독, 그리고 이때 9월부터 유아특수교육학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역별 기출,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런 거를 안 했거든요. 저는 1년 컬이 탄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 들은 것도 특수교육학 기본이론 강의, 그리고 일반유아라고 하는 일반유아 개론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누리과정 외웠고, 논술도 9월달부터 하루에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썼다는 게 1개년을 쓰기 시작했고, 11월달에는 9회독에서 15회독 일반유아 특수교육학 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학 한 7회독 정도 했던 것 같고, 유아특수 연도별 기출을 최근 5개년 거를 다시 이제 돌렸어요. 그리고 일반유아를 연도별 기출을 쫙 풀었습니다. 13년도 거부터 22년도인가 3년도인가 거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매일매일 반복했고, 논술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월에 시험이 끝나고는 쉬었습니다. 일주일 쉬고 2차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이제 월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갈 건데, 상반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상반기에는 나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을. 그러면 뭐 바로 공부하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간 낭비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조급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임용고시는 어쨌든 뭐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짧게 이렇게 뭐 한 달 빡 하고 한 달 뭐 아니면 내지는 2, 3주 빡 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장기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10개월을 가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나에게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의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알면 때로는 제가 뭐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잘 맞았어가지고, 때로는 뭐 기분 전환 겸 뭐 카페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결국 전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잘 맞았으니까 다시 집에서 공부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집에서 공부하는 거, 독서실, 카페, 스터디 카페, 도서관 다 시도를 해보시고 가장 잘 맞는 곳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건지 아니면 직접 가서 강의를 들을 건지 노량진에 가서,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강의든 집 강의든 강의를 듣는 게 잘 안 맞았어요. 잘 안 맞았다는 얘기는 집중을 잘 못했어요. 집중이 잘 안 됐던 거죠, 제가. 강의를 듣고 있으면 뭔가 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냥 강의 안 듣고 책만 보고 그냥 이렇게 외우고 싶고 그랬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초수, 제주 다 합쳐서 특수교육학 기본이론이랑 유아교육학 개론 강의 그거 2개만 들었어요. 더 듣고 싶은 강의도 있었었는데 안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들으면 또 분명히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그냥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냥 해보자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본이론 책으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서브노트로 공부를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초수 때는 서진 강사님이 그때 내셨던 기출 키워드라는 책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구성됐었지? 오른쪽에 기출 나와 있고 왼쪽에 이 기출 관련된 특수교육학 개념이 써있는 책이었거든요. 가로로 된 책이었었는데 그거만 외웠고, 일반 유아는 이제 다른 분 서브노트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외웠고, 유아 특수교육학도 그대로 외웠어요. 그분 서브노트로 그랬었고, 재수 때는 제가 초수 때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정말 딱 그냥 기본 한 줄만 제 머리에 있고 이 앞뒤로가 없는 느낌, 막 두세 줄이 없는 느낌, 그리고 예시도 머리에 없는 느낌. 그래서 약간 앞뒤가 없다, 나는 이 가운데 핵심만 내 머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보완하고자 재수할 때는 다 서브노트고 뭐가 다 버리고 그냥 기본이론서만 봤어요. 특수교육학 기본이론 책들 강사님들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초수에 제가 썼던 거. 그래서 기본이론 책 보고, 일반 유아도 이제 그냥 중고로 사가지고 책 중고로 사서 개강론 그냥 딱 그 기본이론서만 봤어요. 나머지는 뭐 서브노트 요약본 아무것도 안 봤어요. 네, 그렇게 했고, 암기 방법을 여러분이 또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하면서 외우시는 스타일인지 뭐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좀 사진 찍듯이 외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듯이 외우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이거를 말로 설명하자면은, 물론 사진 찍듯이 외운다고 해서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딱 기억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는데, 큰 틀을 외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차같이 큰 개념들을 외우고 일단 머리 한번 쫙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외우고, 그리고 그 위치를 외우고, 뭐 그림을 외우고, 어떤 개념을 외웠어요. 그러면
한 책 가운데쯤에 왼쪽 위쯤에 있었지 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약간 거의 뭔가 이렇게 진짜 뿌연 장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뿌연 그 장면에다가 점점점 선명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 글들을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암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할 때 뭐 너무 내용이 많은 것들, 헷갈리는 것들은 뭐 그 앞글자를 따서 뭐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냥 무한 반복을 했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외워졌었던 것 같아요. 외워질 때까지 반복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암기할 때 저는 약간 그냥 딱 책을 보고 그리고 허공을 바라봐요. 멍 때리면서 머릿속으로 제가 봤던 그 책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가요. 아, 여기 이게 뭐였는데, 여기 뭐였는데, 여기 뭐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부 시간인데, 초수 때는 저는 순수 공부하는 시간이 한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7시간 스터디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딱 7시간 공부하는 거 인증하는 거. 근데 정말 집중했다 하는 시간은 4시간? 3, 4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5시간, 7시간 앉아 있었어도 정말 집중 빡 해서 외웠다, 공부했다 하는 시간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재수 때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출근하기 전에 1시간, 퇴근하고 한 2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시간은 물론 조금 더 길었죠. 근데 순수하게 집중했던 딱 시간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6번 스터디인데, 스터디는 제가 초수 때는 짝 스터디를 했어요. 짝 스터디랑 그 아까 말씀드린 7시간 스터디를 했는데, 그거는 스터디라고 보긴 애매하고 그냥 인증하는 거였었으니까, 그래서 7시간 인증하는 거 그거를 한 학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에만 그렇게 했었고, 아닌가 하반기로 했나? 그랬고 그 2가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짝 스터디는 제가 그 암기할 때 인출표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7월부터 10월 말까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매일매일 줌을 하면서 그 인출표를 보고 인출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처음엔 한 영역, 그 다음에 너무 막 양이 많은 과목 같은 경우는 뭐 3일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었고, 그리고 인출표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스터디하는 거,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영역씩 매일매일 인출했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인출하는 것도 제가 봐줘야 되고 제가 인출하는 것도 그 친구가 봐줬었어야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나의 공부 스타일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반기에는 절대 속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쳐요. 지쳐서 하반기에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요. 그게 잘 맞다면. 근데 저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처음에 10시간씩 해보고 막 했는데 저에겐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반기에는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각자에게 맞게 공부 스타일을 찾든, 아니면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게 잘 맞으면 이렇게 빡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잘 맞았고, 2번째는 인터넷 강의든 집 강의든 강의는 안 맞았고, 3번째는 처음 초수 때는 서브노트나 요약본, 2번째 때는 무조건 기본 이론.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기본 이론서를 볼 것 같아요, 초수 때도. 4번째 암기 방법은 저는 사진 찍듯이 외우는 스타일이었고, 허공 보면서 그 사진을 채워나가는,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식으로 암기하는 방식이었고, 인출표 보고 암기했고. 그리고 5번째 공부 시간은 초수 때는
순수 공부 시간 한 4, 5시간. 그리고 재수 때는 저기 시계가 있어가지고 재수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스터디는 재수 때는 스터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하니까 스터디까지 해버리면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쨌든 스터디를 하면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어가지고 스터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7, 8월에는 인출표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출표가 이거예요. 인출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정섬의 행동장이면 목차, 큰 목차를 다 따는 거예요. 다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스터디 하면서 장특법 정의가 뭐야? 정서행동장애의 장특법 정의가 뭐야? 하면 그 친구 쩌르륵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1번 하면 쩌르륵, 왜냐면 저랑 그 친구랑 둘 다 인출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면 기본 이론에서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봐주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뭐 수정을 하시든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할 때는 그냥 이거 혼자 보면서 채점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재수할 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보고 1번부터 뭐 한 3번까지 짜르륵 얘기한 다음에, 초수 때 공부를 했었으니까 재수 때 이렇게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뭐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스스로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뭐 하나 보고 하나 인출하고 그 다음 뭐 책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0월에는 저는 기출 분석도 안 했고 뭐 따로 제가 서브노트 만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오답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답노트가 뭐냐면, 저는 영역별 기출은 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역별은 안 풀고 연도별만 풀었어가지고 연도별 기출을 쫙 풀어요. 푼 다음에 사실 연도별 기출이든 하여튼 기출 문제는 응용인 거잖아요. 제가 외우는 기본이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기본인 거고, 그래서 기본을 잘 잡고 가야 기출을 풀 수 있거든요. 기본 개념을 잘 못 잡고 가면 기출을 푸는 게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누군가는 기출을 그냥 푸는 게 어떤 곳에서 빈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기출 빈도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뭐 기출 빈도를 봐도 적게 나온 것도 어차피 외우게 될 것 같고, 많이 나온 것도 외우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외웠어요. 다 외웠고 다 외웠습니다. 그랬고 이제 연도별 기출을 푼 다음에 오답노트도 제가 나중에 스캔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13년도 유아특수 기출문제를 제가 풀었으면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문제처럼 뭐 보편적 충족을 전후가 엮고자 하는 목적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마 그 문제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문제행동 예방. 두 번째, 전 청각장애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특수교육과 공부할 때. 약간 의학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청각.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 저쪽에서 이렇게 다 답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응용이 됐고, 내가 외운 개념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면 내가 틀리는구나, 내가 헷갈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썼었어가지고 제가 외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연도별 풀면서. 그랬고, 이제 저는 요약노트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 요약노트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름들 되게 많아져요. 무홍체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미주고 망막병증, 뭐 아니면 이것저것 여기 보면 더 많은데,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내용이 좀 겹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 봐도 뭉츠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뭐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뭐 시각평가 실시해야 되고, 미수거 망막병증은 뭐 주변부 손상인데 어떤 건 중심부 손상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헷갈려서 쫙 적어놓은 다음에 겹치는 내용은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을 칠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미수거 망막병증은 둘 다 지속적인 시야 손상과 시력 저하로 특수교육 지원 요구가 변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시각평가 그리고 학습 맷집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요약 노트는 만들었고, 이건 시각장애 예시인데 다른 요약 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제가 그려놓기도 했고, 헷갈리는 개념들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논술인데, 논술은 이렇게 막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술 틀만 외우시면 논술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이나 일반 유아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잡혀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논술을 9월부터 썼었는데, 논술은 그래도 60-70% 이상 다 지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이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배운 개념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 만들어내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논술은 제가 초수 때도 재수 때도 둘 다 18점을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점 만점의 논술. 논술은 정말 많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점수를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물론 많이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논술은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도 그리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논술 틀 예시로 들면, 유아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로 무조건 서론을 깔고 가요. 그리고 이제 본 글에서는 땡땡땡 주제를 주겠죠. 땡땡땡 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논술을 쓰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논술 책 같은 거 하나 사서 보시면 아마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론에서 뭐 숫자 적고 1 이렇게 하고, 먼저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그래서 이유의 첫째, 땡땡땡은 땡땡땡 때문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두 번째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 결론 이상으로 땡땡땡 등에 대해 논해보았다. 그래서 유아 특수교사는 땡땡땡 하기 위하여 땡땡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가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면, 혹은 유아가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유아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이거 다 다른 선생님들 후기나 아니면 그 논술 책에 나와 있던 거 보고 혼자 틀을 그냥 좀 만들어서 적었었던 거여서, 그리고 이건 틀이니까 100% 논술에 이걸 다 적용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초수 재수 때 이 틀대로만 적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추천하는 누리집 사이트들입니다. 첫 번째는 특수교사를 꿈꾸며인데, 이건 다음에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특수교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현직 특수교사 선생님들 등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카페인데, 임용고시 관련된 정보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경이라고 하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 카페에 가면 다음 카페인데, 기본 이론서 아니면 영역별 기출, 다양한 임용도서를 PDF 파일로 올려놓으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임용고시 준비할 때 이분 그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서 추천하는 우리 집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치원의 임용고시. 진짜 이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의 임용고시라는 다음 카페인데, 이 카페는 이제 일반 유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임용고시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뭐 특수 선생님들, 임용고시 연도별 기출문제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저는 기출문제집은 따로 안 사고 그냥 PDF 파일로 다운받아 한글 파일이 아니구나. PDF 파일로 다 다운받아서 태블릿으로 풀기도 하고 다 프린트를 해서 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국립특수교육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에듀에이블인가? 라는 그 탭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면 다양한 놀이 실행 자료나 뭐 읽어보면 좋을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확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블로그에 써둘게요. 그래서 6권짜리가 있는데 그런 사례집, 실행 자료집 뭐 이것저것 자료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이트는 왜 추천했냐면 앞으로 임용고시 문제 경향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나 뭔가 진짜 실제 있었던 현장에서 뭔가 장면이 그려져야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나 꼭 외운 개념으로만 시험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임용고시 볼 때도 뭐 찰흙으로 놀이하면 좋은 점인가? 그런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임용고시 준비할 때 뭐 찰흙으로 놀이하면 좋은 점 이렇게 하고 써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병행을 했었으니까 애들이랑 실제로 찰흙 가지고도 놀이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초수시거나 아니면 일 경험이 없으시거나 혹은 일 경험이 있으셔도 다른 선생님들의 그런 수업 장면이나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는 못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 그냥 읽어보면 시험 볼 때 또 떠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조금 또 생각을 정해진 틀로만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달달 공부하듯이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냥 조금 설렁설렁이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암기하시는 거 뭐 그런 거가 그래프로 제가 그려왔어요. 그래서 1월에서 6월은 아무리 외워도 머릿속에 20% 남으면 아주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그런 시기랄까요? 그래서 1월에서 6월 달에는 많이 외워지지 않고 머리에 많이 남지 않으시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기죽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는 당연하니까 처음 하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몸을 푼다 이렇게 좀 그런 시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7, 8월까지 가도 똑같아요. 7, 8월까지 가도 한 35% 정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 저보다 이제 정말 훌륭하실 거 너무 아니까 저보다는 더 뛰어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외워도 답이 말되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7, 8월에 1회독 하고 나면 9월 달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저는. 왜냐면 1회독 딱 하고 나면 그 첫 단추를 딱 깨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속도도 빨리 붙고 그래서 9월 달에 폭발적으로 늘어서 70% 거의 진짜 반 딱 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달쯤부터 속도 확 날 거니까 괜찮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시험 당일까지. 근데 이거는 100%를 외우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95%라고 적어놨지만 뭐 한 80%까지 끌어올리시고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나? 85%, 90%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시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운이죠.
운이고 100%를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100% 완벽하게 내가 다 외워야 돼. 하나도 토시도 빠지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돼는 안 돼요. 안 되고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조수 재수 때 제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최선이 시간으로 만약에 따지면 그 최선이 오늘은 1시간일 수 있고 내일은 2시간일 수 있고 2시간까지 갔는데 또 그 다음날은 30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나의 공부 스타일 찾기, 두 번째는 기본, 응용, 생각, 반복인데 기본이 되어야 응용을 할 수 있고 응용을 할 때도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내가 외운 기본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 를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어렵죠. 반복하는 거 어려운데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부하시면서 분명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안 헤어지고 서럽고 한데 그럴 때마다 분명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만나셔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떠올리시면서 그래, 내가 만난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김명식 꼭 붙어서 만나자 아이들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병행을 했다 보니까 매일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얼른 만나고 싶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얼른 만나고 싶다. 너무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이제 감사하게 잘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아이들 만나고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도 꼭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붙으셔서 또 선생님들 만난 아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하면 저도 선생님들 임용 합격하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만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임용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들 곧 만나요. 안녕.